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인철TV의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제가 존경하는 우리 백기종 교수님 모셨습니다. 우! 네, 뭐 질문사항이 좀 있으시죠? 이인철 변호사님하고는 어떤 인연으로 만나 계신 거죠? 네, 이제 이인철 변호사님 원래 제가 방송을 하기 전에 그 지상파라든가 이런 곳에서 많이 이제 시청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MBN의 그 뉴스파이터라는 사건을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때 알게 됐는데 사실 이인철 변호사님은 제가 방송에서 봤던 이미지하고 직접 이렇게 보면은 일종의 따뜻한 미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역량 있고 실력 있는 사실은 멋진 스타 변호사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줄 알았더니 주변에서도 이인철 변호사의 소위 말하는 팬들, 매니아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걸 알고 제가 오늘 이인철 TV에 패널로 초대된 것에 대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저희가 영광이죠.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경찰과 변호사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사하시다 보면 네. 이제 뭐 변호사들이 아무래도 그렇죠. 피의자랑 같이 나오잖아요. 그럼 저희 생각에는 경찰들이 변호사는 필요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경찰관이 그 체포나 조사, 이제 구금 이런 형태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개입을 하는 게 싫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게 꼭 견제라고만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일선에서 많은 경험을 해봤지만 미제나 미궁에 빠진 사건들, 또 가족 간의 흉기 사용 범죄라든가 이 어떤 사건에 은폐를 하고 계속 그 허위 진술을 하거나 그렇죠. 이 소위 말하면 그런 부분인데 변호사가 입회를 해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진실을 밝혀라. 그 대신 만약에 진짜 죄를 졌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어쩔 수 없는 범죄에 대한 우리가 변호를 하고 그 다음에 형의 감경이나 감면을 받고 처벌의 수위를 낮출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설득이 되면 진실을 털어놓고 그래서 진범이 밝혀지거나 아니면 굉장히 미제로 미궁으로 빠진 사건들이 진실이 밝혀지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선 변호사 개입이 사실은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인 요소가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이제 수사 현장에 계시면서 여러 변호사들을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최고의 변호사와 어떻게 보면 좀 이런 변호사 차라리 없는 게 낫다, 그런 변호사가 좀 있었나요?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면은 굉장히 꺼려지는 변호사는 어떤 네. 분이냐면 법률적인 건 충분히 검토가 돼서 왔겠지만은 네. 피의자가 진술을 함에 있어서 네. 분명히 해야 될 진술을 막아버리고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실체적 진실 발견에 도움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그거는 의뢰인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수사 방해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검찰에 송치가 돼서 네. 검찰에서 또다시 조사를 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네. 그랬을 때 이게 불구속 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법정에서 또 진실 다툼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초동 수사 때 변호사가 진실을 밝혀주고 그 다음에 변론하는 측면에 어떤 정의, 진실 이런 부분에 변론을 하셔야 되는데 네. 불리하다고 해서 그 진술을 막아버리면 나중에 오히려 검찰이나 법원에서 재판할 때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사례를 많이 봤고요. 네. 이제 후자, 네. 굉장히 좋은 변호사는 네. 의뢰인 때문에 입회 조사를 하시는 분이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오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이런 진술보다는 무조건 부인할 게 아니라 사실이 있는 그대로 진술을 하되 네. 수사관이나 조사관이 뭐 테크니컬하게 유도하는 경우 있어요. 소위 함정 질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변호사가 질문의 대답은 이렇게 하시는 게 좋다 하고 이 변론해주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꺼려지지만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래도 실력 있는 변호사구나 하는 이미지, 인식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후자 쪽 이런 변호사가 참 의뢰인들한테는 좋은 변호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 몸값 비싸면 뭐 경력은 굉장히 화려하신 분이 있잖아요. 그런 변호사가 있고 또 한 분은 굉장히 또 성실하게 네. 뭐 비싸지는 않지만 성실하게 의뢰인을 도와주는 변호사가 있는데 우리 교수님한테 어떤 변호사를 추천하시나요? 저는 사실은 네. 정관 애우받는 소위 말해서 정관 애우를 받는 변호사분들은 네. 자기 직책이라든가 어떤 그런 애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입회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입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거의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네. 무관심한 듯한 네. 표정이 있거든요. 그리고 대개 어떤 경우냐, 예를 들어서 사법연수원이나 아니면은 일선의 그 정관 애우를 받지 않는 변호사들이라도 이런 분들이 소위 말하면 의뢰인들을 따뜻하게 경청을 하고 끝까지 이렇게 변론을 직접 나서서 해주고 이런 어떤 정열이나 열성 이런 분들이 나중에는 법정에서도 승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 근데 지금은 정관예우 변호사보다는
정말 열심히 성실히 하고 클라이언트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이런 분들이 나중에 법정에서도 승소를 하는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많은 또 국민들이 또 오해하는 게 혹시 뭐 네. 정관으로 무슨 뭐 검찰 고위급 영향력을 주는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선임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허위 없죠. 우리 검찰은 믿으면 하는 거죠. 사실은 지금은 정관예우를 받는 경우는 경찰에서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투명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죠. 투명하게. 소위 고위직에서 어떤 사건을 청탁을 받는다던가 해서 그다음에 조사하는 수사관들에게 얘기를 하면 본인이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네. 지금은 그런 케이스는 없고 오로지 열심히 실력을 갖추고 하는 네. 그런 변호사분들이 네.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죠. 교수님, 그러면 이 변호사나 피의자가 좀 이제 딜레마라고 할까요? 뭐냐면은 본인은 정말 억울해요. 본인이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경찰도 안 믿어주고 검사도 안 믿어주고 뭐 판사도 안 믿어, 심지어는 변호사도 이 사람이 유죄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하는 네. 경우가 있어서 법원에서도 형량에서 괜히 부인하면 괘씸죄가 걸려가지고 형량이 높아지니까 억울한데도 불구하고 자백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에? 저는 개인적으로 허위 자백은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보면 네. 이게 자백을 함으로 해서 형의 네. 감경이나 감면 요소가 그렇죠.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현혹이 돼서 자백을 해버리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내가 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 그렇죠. 이게 영원히 전과자가 되거나 범죄 경력자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저는 실력 있는 변호사 또 네. 본인이 진실이라고 했을 때 네. 약간 형의 감경이나 감면을 받겠다고 해서 허위 네. 자백을 했을 때는 네. 이게 영원히 평생 트라우마가 남을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네. 정말 진정성 있는 변호사하고 상담을 해서 네. 나는 억울하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진실을 끝까지 파헤쳐 달라고 했을 네. 때 이렇게 감으로써 최종적으로 결국 정의나 진실이 승리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네. 그 우리가 이제 뉴스를 보면 가끔 이제 무고한 사람이 이제 뭐 수사를 받아서 기소도 되고 유죄 확정이 받았는데 이제 나중에 억울하게 밝혀 재심까지 하는 경우도 가끔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 경우에도 결국 다 본인이 하지 않았는데 자백을 해서 이렇게 된 거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정말 허위 자백하면 안 되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교수님 반대로 네. 본인이 정말로 억울한 피해를 당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되거든요. 이걸 바로 뭐 경찰이나 검찰에 이제 고소를 해서 권리구제를 받는 게 좋은지 아니면 뭐 고소해봐야 큰 소용도 없고 힘만 드니까 차라리 그냥 뭐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민하는 분이 있는데 어떻게 좀 조언을 해주세요? 저는 이제 인철 변호사님 그 네. 말씀 중에 전자를 선호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굉장히 그 진화된 세계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여러 가지 뭐 미디어뿐만이 아니라 뭐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그 또 사이트라든가 커뮤니티 사이트 이런 데서 모두 취득을 하고 네.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거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가지고 지능적인 그런 모함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무고를 당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정말 어려울 때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네. 법률적 전문가, 네. 법률가에게 상담을 해가지고 네. 그런 부분을 헤쳐나가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해서 그런 피해를 당했을 때 네. 아 대충 넘어가자 아니면은 내가 참자 이렇게 할 게 아닙니다. 네. 반드시 적극적인 어떤 방어나 공격을 해야 되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의 어떤 그 구제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많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그 길은 뭐냐? 네. 바로 법률가,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치밀하고 구체적인 대응을 해서 그 다음에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를 해서 승소를 하거나 그 다음에 구제를 받는 이런 게 가장 현재 사회에서는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억울한 일 있을 때는 이제 변호사 그리고 또 경찰을 찾아가시면 여러분의 억울한 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